아무튼 이제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중지를 딱 날리면서 와, 야 이게 뭔지 아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 몰라. 그래가지고 그날 배운 거를 써먹어야겠죠? 어디다 써먹었냐? 제가 엄마한테 써먹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나무입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해보려고 하냐면은 요즘 들어서 약간 안 좋은 일에 관한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너무 감정에 메말라 있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막 공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후에 뭐 어떤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나서 보면은 아, 나랑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의 문제인가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온 테스트 문답은 캐나다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제시한 사이코패스 판정 도구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총 25문항이 나오고 각 문항마다 평소에 편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난 내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불안해요. 제 스스로도 제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 이거는 어떤 거짓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중간쯤?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항상 즉흥적이다. 즉흥적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했을 때도 항상 그냥 지나가다가 맛집 같은 거 뭐 안 찾아보고 식당 같은 것도 그냥 여기가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가볼까 이러고 뭐 항상 남들이 잘 안 하려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그냥 좀 독특한 경험을 하고 싶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홍대병? 중2병이다? 약간 이런 느낌? 필요에 의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 이 필요가 어느 정도 범주를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람을 배신하는 거는 일단 배신이란 거 자체는 많이 안 좋은 것 같죠? 동의하지 않음. 괜찮은 제안이 있으면 오래된 계획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동의합니다. 뭐 괜찮은 제안이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 충분히 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죠. 그러라고 있는 게 계획이니까. 고통받는 동물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동물인데 고통받는 걸 보면은 좀 그렇지 않나.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좋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잘하진 못해요. 무서워요. 근데 이건 중간쯤이야. 왜냐? 롤러코스터 타는 거는 재밌어요. 롤러코스터는 재밌지. 돈 주고 타잖아. 근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는 조금 무서워.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근데 문항이 좀 극단적으로 쓰여 있네.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어느 정도 좀 순화된 표현을 사용한다면은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중간쯤이야.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라는 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죠? 위에 거랑 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 짓밟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냐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게 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좀 방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짓밟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해서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이거는
어렸을 때라면은 좀 그럴 것 같아. 조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거를 약간 좀 잘 활용하는 타입이긴 했어요. 이제 사람들과 지내는데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근데 원하는 것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잖아. 아주 소박한 거일 수도 있고 그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합니다. 위험한 직업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동의합니다. 위험한 직업이 그런데 사회적으로 위험한 직업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다면은 가지면 안 되지. 하지만 위험한 직업이 뭐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업이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즐겁다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도 아까 그 전의 문항이랑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괜찮다라는 문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면은 아무렇지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고통에도 정도가 있죠.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하지만 그 내가 받는 고통이 상대방한테는 고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중간점으로 하고 다닙니다. 자신을 포장하여 자랑하고 다닌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 미물입니다. 자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포장해서 자랑한다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에 대해서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거니까. 그게 근데 나쁜 식으로 되면은 과대포장해 줄 수 있는 거고. 뭐 자랑할 점이 아무리 아주 작고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좋게 포장하면은 되게 엄청난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나는 숨 쉬는 걸 정말 잘해. 이거를 포장해서 야,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말이야. 들숨의 재력과 날숨의 건강이 함께 온다고.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는 과대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장하는 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 아닌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은 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죠.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준법 정신을 가집시다. 모두.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없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되게 나름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슬픈 걸 보면은 울어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현실에서 일어나는 슬픈 감정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다지 슬프지가 않아. 근데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뭐 감동적인 책을 보거나 뭐 아니면은 그런 거 이제 좀 창작물에 있어서는 많이 와닿는데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와닿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중간점으로 해야 되나? 중간점으로 합시다. 냉담하고 타인이 말하는 것에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 이건 좀 있습니다. 흔히 있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 오늘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은 우선 이제 갈구고 봅니다. 우선 이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물론 이제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공감은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뒤늦게 공감을 할 뿐이지 아예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할 뿐입니다. 책임감이 부족한 편이다. 이거는 중간쯤입니다. 책임감이 좀 부족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진 않겠지. 책임감이 강했다면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랬겠죠. 예. 일상생활에서의 자극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 요소가 이게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내가 인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극적인 요소 그런 약 약물, 폭력, 유혈이 낭자한
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막 이런 자극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뭐 자극적이라는 게 사실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내가 느끼기에 자극적인 거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술, 담배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남한테 빌부터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빌부터 산다는 게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빌부터 사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닌가? 물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겠지. 내 경제권이든 내 생활권이든 이런 걸 모든 걸 맡겨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빌부터 산다. 요거는 누구한테 의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고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니까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뭐 빌부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건 아닙니다. 충동적인 거는 어느 정도 있는데 자제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술의 비유를 하자면 내가 지금 이 술을 마시게 된다면은 나는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안 마십니다. 술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내가 힘들면은 그건 또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 나쁜 짓을 자주 하였다. 저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이제 하는 말씀 같은 거를 되게 고지고대로 잘 믿었고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처음 욕을 배운 게 유치원 때인데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 아무튼 이제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중지를 딱 날리면서 와, 야 이게 뭔지 아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 몰라. 그래가지고 그날 배운 거를 써먹어야겠죠? 어디다 써먹었냐? 제가 엄마한테 써먹었습니다. 엄마한테 딱 중지손가락 날리면서 엄마 이게 뭔지 알아? 이랬더니 엄마가 기겁해가지고 어디서 배웠냐고. 이거 유치원 누구누구 그 친구한테 배웠는데 걔랑 앞으로 놀지 말라고. 그거 굉장히 나쁜 거라고. 배우고 나서 그 뒤로 욕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욕을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은 그때는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 욕을 하면은 되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 왠지 모르겠는데 불편하더라고. 그러다가 또 왠지 모르게 대학생이 되고 나서 욕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했을까? 물론 지금도 욕을 많이 하긴 하는데 대학교 때보다는 좀 많이 정제되게 욕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욕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욕을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욕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욕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쁜 거죠. 욕을 하면 나쁜 겁니다. 악질이야 나도. 목표는 장황하나 실행력이 낮다. 저는 반대입니다. 목표가 장황하지 않아요. 목표가 아주 쥐꼬리만 합니다. 하지만 실행력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내가 약간 인생을 살면서 약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좀 운이 좋은 케이스긴 해요. 인복이 많아서 좀 나는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한번 시작해볼까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막 계획 다 세워주고 목표 세워주고 이래서 야 그럼 내가 이 정도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해줬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저는 좀 뒤늦게라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아주 미미한데 실행력 하나는 끝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충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다. 네. 저는 충동적입니다. 내가 돈을 벌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충동적인 생활 때문인 것 같은데 뭔가 나는 음식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햄버거를 먹어야겠다 했을 때 나는 그 무조건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다가도
뭐 햄버거가 갑자기 안 땡기고 피자가 땡긴다 그러면 무조건 피자를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미쳐요. 예, 먹을 거를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막 가난하거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내가 오늘 이걸 꼭 먹어야 돼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먹지 않으면은 뭔가 그 일주일 동안은 너무 우울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약속을 깨도 상관이 없다. 이 약속이라는 범주가 또 애매하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도 상관없다. 이거는 중간쯤입니다. 약속도 근데 사실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뭐 사람 간의 약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생활해오는 루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이익 중요한가? 그러니까 어느 것에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으면은 먼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이득을 위한 거겠지?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거는 그렇지. 약속이 어느 정도의 그 중요한지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중간쯤으로 둘게요. 쉽게 성적인 행동에 빠져든다. 성적인 행동? 내가 아는 그 성인가?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 왜 즐겁지 않아졌을까? 즐겁지 않다고 느끼는 게 참 문제야. 기간이 짧은 많은 연애에 이끌린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좀 길게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많은 점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모두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고 싶어요. 좀 오랜 기간 두고 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물론 내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평가는 아니지.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짧고 정말 강렬한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친구처럼 오래 지낼 수 있는 그런 편한 대상을 만나고 싶어서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적인 재능이 타고났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 범죄적인 재능이 타고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천재와 악마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좋은 대가리를 왜 거른데 쓰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25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행이네요. 44점. 꽤 높은 거 아닌가? 100점이 사이코패스인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낮은 편임. 사이코패스 지수가 완전히 낮지는 않지만 경계선에 가까운 타입으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잠재적 사이코패스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앞으로 좀 더 위험하다는 거잖아. 잠재적 사이코패스라는 거잖아. 좀 뭔가 상처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인데 이 이모티콘이 뭔가 더 열받아. 아니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낮은 편임 이렇게 돼 있놓고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이 너무나 무서운데 완전히 낮지는 않지만 경계선에 가까운 타입으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조금 충격적이네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냐? 아무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나무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